외교관이 듣기로는 참 화려하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보존하고 또 증진하고 또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이 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고충도 많고 고민이 많은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교관 생활 중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을 중국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에는 참 나에게 그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하면은 농사짓는 모습을 보고 또 같이 참여하고 또 어울렸던 외교의 불시착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또 일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계셨으니까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나 고충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중국 측은 이러한 그 불시착 사건 이후에 기체 그리고 그 승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납치범 문제 처리에 있어서 송환을 요구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 대만에서도 승객, 승무원 모두 송환을 요구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고려해서 기체와 그 당시 승무원은 즉각 중국으로 송환을 했고 납치범에 대해서는 6명이었는데 충분한 그 국제 관례에 따라서 국내에서 구류를 하고 그걸 마치고 행기를 마치고 대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뒤로 한중 여러 가지 관계 개선, 그 다음에 국교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문제긴 한데 중국의 불법 조업, 89년도였나요? 한중일 어업협정 당시에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식 국교 수립 이전이기 때문에 공식 접촉은 안 됩니다만 우리가 방관, 반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자 해서 일본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3자 교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중 간에도 이제 양자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긴급 피난 시에 질서 있는 그런 피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구 파손이라든가 게 있을 때 서로 상호 피해 보상 이런 문제는 그 당시 잘 해결이 돼서 특히 한국의 수산업 종사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만족감을 얻게 됐습니다. 90년 북경 아시안게임에 한국 대표 선수단 참가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활동하신 외교관으로 4, 5월부터 사무소를 두고 제가 그 상설 연락사무소라고 해서 두고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상주로서는 이제 제가 외교관으로서 공식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외교관으로서 제가 대표 연락관이 돼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외교관 상주공관, 그 전에 물론 단기 방문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상주공관 역할을 사실상 했습니다. 한국 그 선수나 임원들을 위해서 배추씨를 심으셨다고. 예, 가서 중국에 보니까 우리 식당이 일부 가 있었습니다만은 김치가 맛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거 한국 그 선수들이 와서 이걸 과연 먹고 운동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선수단한테는 김치가 가장 필수품인데 그래서 종자를 한국에서 좀 보내다 해가지고 한국과 기후가 비슷한 고도와 그 기후가 맞는 데서 재배를 해서 경기 대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걸 시식을 해보고 이건 두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됐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국 식당들도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도 그 재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우리 김치를 갖다 중국에다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음식 한류를 20년 앞서서 하셨군요. 예, 예. 대사님께서 중국어를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홍콩에 그 1971년에 부임하고 보니까
중국어 하나를 배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제 정세가 점점 냉전 구조가 이제 점점 와야 되고 새롭게 이런 국제 정세도 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야겠다 하는 그런 열의가 있었고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그냥 시작을 했죠. 그런데 홍콩이 그 중국어를 배우기가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 지방말이 통하는 광동어. 그래서 기왕에 배우려면 표준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는 테이프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성기판, 거기에 녹음이 된 것을 사다가 듣고 거기서 책을 보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뒤로 이제 우리 총영사관에서 우리가 같이 연수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중국 대학에 의뢰를 해가지고 아침 중국어반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중 수교가 이제 국익으로서는 도움이 됐으나 또 이제 뭐 반대 극부로서 또 대만하고는 국교가 단절이 되는 시기에 또 우연찮게 또 대사님께서 대만으로 파견이 되셔서 그때도 참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일하기가 처음에는. 이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응어리는 아주 깊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중 수요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던 가운데 이제 9월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5,000명 정도가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구조단을 파견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6살 먹은 어린이를 구조해 내물 어린이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많은 대규모 구조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 구출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5명 구조단이 가서 어린이를 구조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 기업인들도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문화교류도 하겠다. 그분들이 스폰서를 하겠다 해서 대만에 아주 중심가에 있는 백화점 한 층을 거기에 빌려가지고 우리 한류 스타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사인회도 하고 전시도 하고 대성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대만이 또 본국의 친척 방문이라든가 동남아의 가족들에게 이제 그것이 확산시켜서 여러 가지 한류 제작물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륙 하고 동남아로 다 하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는데 큰 역할을 했던 데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꿈이 외교관이셨어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외교관이 어떤 직업이다 하는 것도 모르고 했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부모님은 뭐 시골에서는 되게 법조인이나 군수라든가 직을 행정관청 그게 쓸지 이제 그걸 희망을 했지만은 경제인이나 되자 경제를 공부해서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상과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것이 뜻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이 추가 모집에 외교학과가 창설이 되는데 그게 제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또 주변의 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외교관이 길을 가게 됐죠. 자기 자녀를 교육할 때 너무 부모가 이렇게 뭐랄까 너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놔두는 게 좋다. 외무고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18분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벼락 공부가 아니고 평상시에 하는 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 볼 그런 임박에서는 잠을 충분히 자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시험 보는데 그 별로 공부 않고 그러구나. 저 사람 머리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은 평상시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평상시에 항상 공부를 하고 선생님 말씀에 충실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관을 꿈꾸는 후학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준비하면 좋겠다. 권력을 추구한다면 정치가 되고 경제적인 부유를 터간다면 기업인이 돼야 되고 외교관이 된 것은 그거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 국가를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봉사하고 해야 된다고. 명예를 중시해야 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를 제가 근무하고 팀을 하다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가 다문화 사회입니다. 원래 그 민족이 약 거의 300여 민족의 문화가 또 갖고 있는 민족의 각 문화 특성이 있고 또 한국에 귀국할 때 되니까 우리 한국에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가 이거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30여 명 이제 가족하고 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인도네시아 현지의 여러 가지 그 가족들 거기에 있는 친척 자기 애갓집 이런 데 방문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의 이제 고위층 인사들도 방문해서 격려도 좀 해주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여기 와서 다문화 애들은 자기 그 어머니의 나라 이런 데 대한 자긍심도 갖기도 하고 또 한국 학생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런 자녀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일깨워주고 윤윤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참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강을 하신지요? 제가 선생님이 그 악다리 중앙국민학교 계실 때 제가 제자로서 있었던 윤혜중입니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항상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정말 그 가족처럼 해준 데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직을 마치고 이제 퇴임을 했는데 아직도 좀 남은 그 일이 좀 있어서 바삐 지내다 보니까 찾아뵙지 못하는데 꼭 한번 뵙고 오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해서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